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이 제목에 밑줄 긋고요. 원과 부채꼴. 그리고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이 제목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원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해야 돼요. 부채꼴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념 중심 반복 학습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매우 오랫동안, 거의 수천 년 동안 원은 수학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넓이도 못 구했고 대단히 어려웠어요. 자, 먼저 원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원이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듯이 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지오매스에서 원을 그릴 때도 예를 들어서 어,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만 정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그죠? 이걸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에는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이게 원인데, 자,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중심이라 하고요. 중심과 원주 위의 한 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원에는 두 개의 구성 요소, 중심과 또 선분, 반지름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의 모임. 이거를 원이라고 합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한 점,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점은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메모를 해두고 자,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동그란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요 라고 답변하는 친구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 개념을 암기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습관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니까 모든 수학 개념을 영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암기하듯이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원을 알았죠? 그죠? 부채꼴은 원의 일부예요. 자,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보면 부채꼴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나온 게 부채꼴인데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채꼴 맞아요. 부채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여름에 손에 들고 다니면서 더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그죠? 부채꼴. 그 부채 중에서도 아주 옛날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도 원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부채를 피는 과정입니다. A에서 이 A점이 점점 펼쳐집니다. 그래서 활짝 펼쳐진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를 부채꼴, 부채를 닮은 도형이다라고 하는데 이 도형이 원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이따 한번 정확하게 구성 요소로 정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알지오메스에서 보여줬듯이 원이라는 것은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이 원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원의 구성 요소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이 중심과 반지름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 이제 중학교 수학을 모두 마치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텐데 그때는 이 중심과 반지름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 중심을 대문자 O로 많이 표현해요. 우리 좌표점의 꼭지점을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 기억나죠? 대문자 O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것은 자, 원주 위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원주 위에 한 점.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중심과 원주 위의 점의 사이의 거리, 중심과 원주 위 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반지름이라 해요. 중심과 원주 위 점 사이의 거리, 이를 반지름이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컴퍼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릴 때 그냥 손으로 원 모양으로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원의 구성 요소, 이거만 잘 필기해 놓으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재 교육을 배우는 경우는 이 중심 찾는 거에 많이 나와요. 중심 찾는 거. 원의 중심이 주어졌을 때 이 중심을 어떻게 찾아요? 이런 문제 많이 다룹니다.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새로운 수학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라는 걸 배울게요. 호. 자, 호. 호. 여기서는 호 두 점을 원주 위에 두 점을 곡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자, 원주 위에 두 점을 뭐 원주를 따라 이런데 그냥 곡선으로 연결한 선, 곡선으로 연결한 선, 이거를 호라고 불러요. 호. 자, 호는 원주 위에 두 점 있어야 됩니다. 원주 위에 두 점. 그래서 이 두 점을 선분이 아니라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서 기호를 만듭니다. 자, 두 점을 A, B. 자, A, B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호 모양을 그대로 따서 원주의 일부를 따서 기호를 만든 거예요. 호 AB라고 해요. 호 AB. 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캡. 호 AB.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주 위에 두 점이 만드는 호는 두 개예요. 항상. 이 호는 항상 두 개예요. 지금은 작은 호를 따졌잖아요. 일반적으로 호하면 작은 호인데 큰 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반대편에 큰 호. 그죠? 큰 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큰 호를 나타낼 때는 자, 이렇게 적어요. 큰 호를 나타낼 때는 하나의 점을 이용합니다. 자, 큰 호를 표현할 때는 반대편에 하나의 점 C를 또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점으로 표현합니다. A, C, B 이렇게. 물론 B, C에도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호 하면은 이 작은 호를 말하는 거고요. 작은 호를 말하는 거고, 큰 호를 표현할 때는 점 하나를 더 찍어서 세 개의 점으로 호를 표현합니다. 근데 큰 호를 표현할 때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냥 작은 호, 작은 호를 사용합니다. 자, 호라는 말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호를 배운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원주 위에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주 위에 두 점을 곡선이 아닌 선분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현이라고 적고 현은 한자예요. 여러분 아마 악기 중에 현악기 들어봤죠? 현악기. 그죠? 줄로 연결되어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 현악기. 마치 이게 줄처럼 보이죠, 그죠? 악기의 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현입니다. 근데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는 자를 현이에요. 자를 현, 현. 원을 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현은 원주 위에 두 점을 원주의 두 점까지는 똑같아요. 두 점을 이번에는 곡선이 아니라 선분으로 두 점 연결한 선분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하자. 이걸 현이라 불러요. 현 원주의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걸 현이라 부릅니다. 현.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양 끝점 두 점을 쓴 다음에 위에 선분을 그어요. 이거 선생님 선분 표시잖아요. 맞아요.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분의 기호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선분의 기호를 그대로 따랐어요. 자, 이게 현이고요. 밑에 할선이 있죠. 근데 할선은 원을 자르는 선이란 뜻이거든요. 원을 자르는 선. 원을 자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할선은. 그냥 원과 만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과 만나는 선, 할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현이에요. 자, 그런데 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손으로 다 원을 그려요. 컴퍼스로 그리면 좋지만 보통 컴퍼스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원 모양으로 천천히 그린 다음에 원주 위에 A점과 B점을 찍고 선분을 그릴 때만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걸 현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 현은 언제 사용하냐면 자, 아까 우리가 원을 그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걸 잘 보이게 좀 두껍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삭제라고 뭐야 되돌리기 감추기를 하자. 감추기. 원이 사라진 거야. 응? 원이 사라졌어. 원에는 분명히 중심이 있죠. 그죠? 분명히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중심이 있는데 이게 지워진 거야. 자, 그럴 때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영재교육에서 많이 다뤄요. 이때 현을 이용합니다. 현. 자, 만약에 이게 종이면은 원을 반으로 접으면 지름이 되죠? 그죠?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상 위에 점을 두 개를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분으로 현을 그어주는 겁니다. 네, 현을 그어줘요. 자, 그러면 이 현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게 원을 반으로 접는 선이 되는 거예요. 원을 반으로 접는 선. 그러면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실제 지나는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수직이등분선에 자취를 주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을 한번 천천히 옮겨 볼게요. 자, 옮겨 봅니다. 그랬더니 이 수많은 수직이등분선이 그려지는데 모두 한 점을 지나는 게 보이죠? 그 중심인가? 진짜 중심이네요. 자, 이 중심을 좀 크게 해볼게요. 중심 맞죠? 그죠?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오케이?
현이 네, 이거 중요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알지오메스 할 때 배울 때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자주 해요. 자, 매우 쉽게 이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부채꼴. 자, 부채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채 모양의 도형입니다. 부채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부채 모양의 도형인데 부채꼴의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부채꼴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부채꼴은 두 개의 반지름과 한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반지름과 두 개의 반지름 플러스 한 개의 호, 1개의 호, 1개라 하죠, 1개. 자, 1개의 호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부채꼴의 구성 요소는 두 개의 반지름과 한 개의 호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 부를 거예요. 중심각. 왜냐면 반지름은 중심을 지나죠. 그죠?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 꼭지각이 중심인 각, 중심각. 꼭지각이 중심인 각이란 뜻이에요. 중심각. 그래서 중심각 A 각기호 쓰고 O, B 또는 각 B, O, A 이렇게 씁니다. 많이 사용해요. 자,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 보니까 활꼴. 자, 활꼴이 보이죠? 활꼴은 아마 여러분들이 활을 봤을 거예요. 그죠? 활을 본 적이 있죠? 화살을 쏘는 활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활꼴의 구성 요소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활꼴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한 개의 현과 한 개의 후입니다. 1개의 현과 플러스 1개의 호예요. 이렇게 각각 한 개씩 현과 호를 각각 한 개씩 이용해서 활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활꼴의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이제 활꼴보다는 부채꼴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부채꼴을 더 많이 사용해요. 자, 부채꼴 구성 요소 두 개의 반지름 O의 오비 그리고 한 개의 호 그리고 부채꼴에서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매우 중요하게 사용할 거예요, 중심각.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중심각을 만들 수 있어요. 호 AB를 생각해 보세요. OA와 OB를 연결해 봐요. 그러면 부채꼴 OAB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요 사이각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사이각 여기에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자, 중심각 A, O,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위에 두 점만 있으면 원주위에 두 점을 잡으면
어디서든 중심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점과 D, 원주위에 두 개의 점이죠. 그러면 OC와 OD를 연결해도 여기 중심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심각, COD 이렇게 중심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각. 부채꼴에서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 이거를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 좀 쉬도록 하자.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인 도형. 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을 그려볼게요. 원이 있는데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인 거 뭐가 있을까요? 또 뭔지 알 것 같아요. 말해볼래요? 그 반으로 나눠요. 그렇지. 맞아요. 반원이에요, 반원.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의 중심이 있을 때, 반원은 그러니까 지름 AB가 되니까, 지름 AB라 한다면, 현이죠, 현. AB는 그죠? 그러니까 활꼴이면서 동시에 부채꼴인 거예요. 반원. 자, 반원을 마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 얘는 중심각이 몇 도? 180도.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